오늘은 돌출입 교정을 한 다음에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논문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 교정치료를 받을 때 저 교정치료를 하면 팔자주름이 깊어져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면 그냥 뭐 대부분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만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논문을 찾아보려고 해도 논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논문이라는 게 이 팔자주름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사실 입체적인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전에는 사실 3D CT라는 것이 많지 않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표된 이 논문에 따르면, 이 논문은 저희 병원에 계시는 백 원장님이 쓰신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 따르면 이 입 주변에 코나 입술, 인중, 입꼬리 등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논문을 보고 이 논문에 근거해서 요즘에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정치료를 하고 나면은 전후 엑스레이를 비교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엑스레이라는 게 옆모습을 비교하는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은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곤 하고 입이 들어갔다곤 하는데 뭔가 어색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발치 교정을 했고 분명히 전후를 비교했더니 옆모습을 봤을 땐 분명히 뭐 좋다, 이상적이다, 뭐 각도가 좋아졌다, 길이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예상치 못하게 가뜩이나 얇은 입술이 더 얇아졌다든지 팔자주름이 깊어져서 오히려 되게 늙어 보인다든지 하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예전에는 이 옆모습만 가지고 각도를 재고 분석을 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정면 또한 45도 심지어 웃는 모습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이 논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오는 수치들과 내용을 가지고 논문 얘기를 자세하게 해봤자 제가 옛날에 블로그를 할 때 좀 자세하게 수치도 막 써봤어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결국은 이 결과만, 이게 길어지냐 짧아지냐 어떻게 되냐만 궁금하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술이 들어가면 팔자주름이 정말 깊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앞니가 뒤로 움직이면 입술도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입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팔자주름도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약 3-4mm 정도 뒤로 들어간다면 이 팔자주름도 1mm 정도 뒤로 들어갑니다. 즉 팔자주름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팔자주름이 깊어지면은 실제로도 이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팔자주름은 저희가 계측을 해서 미리수를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재는 거는 실제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이 깊어졌냐를 느끼느냐예요. 이 인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요. 이 논문에 따르면 다행히도 1mm 정도 들어가는 거는 느끼기는 못한다고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즉 팔자주름 부위가 1mm 정도 뒤로 움직였으면 주름의 안쪽 부분인 입술 주변 살이 1mm보다 더 많은 양 뒤로 움직이겠죠. 즉 이 부분은 3-4mm 정도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1mm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팔자주름이 상대적으로 더 얕아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팔자주름이 좀 깊어지는 거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에게서 똑같이 나타날까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안타깝게도 이 결론은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훨씬 티가 덜 난다고 해요. 30세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3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에서는 돌출입 교정 후 팔자주름 부위가 오히려 얕아 보이는 경우가 통계학적으로 더 유의하게 많다고 나오고 있고요. 30세 이상 나이 든 사람에서는, 저같이 30대 이상 나이 든 사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결론이 어렸을 때 교정하자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즉 결론은 어렸을 때 교정하는 것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왔어요.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돌출입 교정을 했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홍순, 입술의 빨간 부분 있죠? 이 빨간 부분이 두께나
입꼬리, 인중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리겠지만, 오늘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돌출입 교정으로 입술을 많이 집어 넣으면은요, 이 윗입술의 두께,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빨간 부분의 두께예요. 평균적으로는 윗입술은 1.9mm 정도 얇아지고요, 아랫입술은 1.3mm 정도 얇아지게 됩니다. 1.3mm랑 1.9mm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양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큰 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중의 길이는 돌출입 교정을 하게 되면 약 1mm 정도 위아래로 길어집니다. 입꼬리는 돌출입 교정으로 입이 들어가면은 입꼬리가 내려가거나 입꼬리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입꼬리 사이가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입술의 붉은 부분, 이 홍순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얇거나 인중이 좀 길다고 생각했던 사람, 즉 그냥 쉽게 말하면 입술이 좀 작은 사람이에요, 입이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돌출입 교정을 할 때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물론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인지하고 계시다면, 설사 돌출입 교정을 하고 나서 입술이 좀 얇아지고 인중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전혀 모르고 당했을 때랑 알고 당했을 때랑은 대처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입술 필러라는 것도 요즘 많이 개발이 돼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해결책들은 있어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교정 치료를 했을 때 돌출입으로 옆모습만 보고 입술이 얼마나 들어갈지 말지만 고민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